안녕하세요. 금일은 43주 주간 한국조선소의 주요 뉴스 및 기타 조선 관련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간 정리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내용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는 의견을 함께 전달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는 한국조선해양의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3분기 실적을 금주에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매출액은 4조 2,644억 원이며 전기 실적 4조 1,886억 원 대비하여 1.8%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1,888억 원이며 전기 실적 2,651억 원 손실 대비하여 3분기는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3,159억 원이며 전기 실적 1,056억 원 손실 대비하여 3분기는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 등의 악재는 상반기까지 대부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22년 4분기 및 내년까지 흑자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는 조선 경기 악화로 2017년 7월 가동 중단했다가 최근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예전처럼 바로 신조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연간 10만 톤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블록은 울산조선소로 운송하여 선박 완성품 조립에 사용될 예정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블록을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며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운송하는 물량보다 운송기간 등이 단축되므로 선박 건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소를 재가동하였지만 향후에 조선 경기가 하강할 때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잘 고민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파업 가결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3호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 쟁의행위,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7,776명, 중 5,224명, 67.2%이 투표하고 4,912명, 재적 대비 63.2%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형태는 매년 단체 교섭 때마다 각사 임금 인상 규모 등이 상의하여 공동 파업을 통하여 단체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원만한 타결로 조선소 조업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대우조선해양의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개최된 친환경 선박기술 컨퍼런스에서 축발전기와 공기 윤활 시스템을 조합한 선박 성능 개선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축발전기, 일명 셰프트 제너레이터로 일컬어지는 장비로 선박의 엔진과 프로펠러 사이를 연결하는 추계 발전기를 설치하여 엔진이 가동되면서 축이 회전하는 힘을 이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축발전기는 항해 중에 가동되는 대형 엔진의 일부의 힘을 전력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엔진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것입니다. 공기 윤활 시스템은 선박 바닥면에 공기를 주입해 선체와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연속으로 만들고 운항 중에 발생하는 마찰 저항을 줄여 연비를 향상하는 기술입니다. 이들 두 장비를 그리스말한 선사의 LNG 운반선에 설치하여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선박의 운용에 있어 기존 선박 대비하여 약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연료를 절감을 통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선사들의 주 관심사이므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는 선사들의 요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는 삼성중공업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3분기 실적을 금주에 발표하였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4,001억 원이며 전년 동기 실적 1조 4,854억 원 대비하여 마이너스 5.7% 감소하였습니다. 3분기 영업손실은 1,679억 원이며 전년 동기 실적 손실 1,102억 원 대비하여 52.4% 손실 증가하였습니다. 3분기 당기 순손실은 2,016억 원이며 전년 동기 실적 손실 1,238억 원 대비하여 62.8%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적자의 원인을 일할 사람이 없어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IR 보고서는 3분기 매출 감소는 학예휴가, 추석 연휴 등 조업 일수 감소의 영향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어려운 시기도 후판 가격 인하 및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인도가 이어지는 2023년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넷째는 FSRU 시장 관련 기사입니다. 덕으로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는 FSRU 수요 급증 내년 말 11척 예상하며 용선료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으로 유럽에서 LNG를 수입하여 육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 해상에서 LNG를 수입하여 해상의 재기화 설비를 통하여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내년까지 11척의 FSRU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소에서 11척을 당장 공급할 수 있는 FSRU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FSRU를 건조하기 위하여는 2년 이상 소요가 되므로 지금 발주하면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선박 인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가능한 FSRU는 기존 운용 중 선박들 중 용선 계약이 완료되는 선박들을 유럽에서 용선하여 운용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솔루션인 것입니다. FSRU를 건조하는 것에 선사들의 문의가 있을 것이라 기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FSRU를 건조하는 것에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FSRU의 경우는 설계 및 선박 건조에 있어 LNG 운반선보다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조선소의 도크 회전을 위하여는 FSRU를 당장 수주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FSRU 한 척을 건조하는 대신 LNG 운반선 여러 척을 건조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LNG 운반선 발주가 주춤하고 FSRU 수요가 증가한다면 조선소는 FSRU 수주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FSRU를 수주한 것에는 다소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선박 건조를 위하여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해양성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